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6월 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장동혁 대표 사퇴론. 친한계에서 한동훈이 가까스로 당선돼서 원내 진입하자마자 사퇴론을 제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느냐.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를 하는 목소리가 바로 튀어나왔는데, 그 이유는 한동훈에게 복당의 길을 깔아주기 위한 겁니다. 지금 제명을 당했죠. 한동훈은 제명을 당한 사람은 당헌 당규에 따르면 5년 동안은 복당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동훈은 다음 대선도 노리고 하니까 지금 당장 복당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명당한 사람이 복당을 하려면 5년이 지나야 되는데, 다만 최고위원회 의결로 그 복당을 허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회는 장동혁 대표 체제죠. 한마디로 장동혁 대표가 복당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한동훈은 5년 동안 복당을 못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복당을 허락할 명분도 없고 아무런 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당원 게시판 사태로 제명을 당한 사람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 곳에 출마를 해서 가까스로 당선돼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다시 복당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공천을 했던 박민석 후보는 뭐가 됩니까?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복당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친한계에서는 그렇다면은 장동혁 대표를 몰아내고 비대위를 만들어서 복당을 시키겠다. 이래서 지금 계속 장동혁 대표 사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지금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전 당원 투표에 본인의 사퇴 여부를 붙인다. 그 본인의 사퇴 여부뿐이 아니고 한동훈의 복당 여부까지 전 당원 투표에 한번 붙여보자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장 대표 주변에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은 그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있고, 지금 그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상당히 혼란스럽죠. 거기에 대해서 당력을 집중을 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이거 국정조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김민석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개표 중단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특검이든지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게 전국 최대 이슈가 되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당원 투표까지 해서 굳이 친한계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정면 돌파를 해서 친한계가 더 이상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도부를 흔드는 것을 이제 멈추게 하는 목적으로라도 당원 투표에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사퇴 문제, 거치 문제, 장동혁 대표의 거치 문제, 또 하나는 한동훈 복당 문제를 당원 투표에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 전에도 그 본인에 대해서 그 선거 앞두고 사퇴 요구가 일어났을 때,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사퇴를 하라고 나왔을 때 그때 정면 돌파를 했죠. 직을 걸고,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 직을 걸고 나에게 사퇴를 요구를 하면은 내가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의 뜻을 물어보겠다. 왜냐하면은 당원들이 뽑아준 당대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때 아무도 직을 걸고 나선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당원 투표가 무산이 실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카드를 다시 쓸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간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제목이 당심만만 장동혁 재신임 투표한답니다. 당심은 내가 자신이 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한다는 또 단독 보도 기사인데, 이 기사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지금 당장은 대여 투쟁에 몰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원내대표 뽑는데 집중을 해야 되니까 분산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일단 여기서는 취재를 해서 장동혁 재신임 투표한다는 쪽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간조선에. 당 대표가 이미 서울과 부산 중 한 곳만 이겨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란 말을 했다. 이번에 서울에서 이겼죠.
단순 스코어로만 보면 국민의힘이 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별로 뜯어보면 득표율이 나쁘지 않다.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평택을 그러니까 대구뿐이 아니고 이 대구와 울산뿐이 아니고 평택을 이겼고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여기도 건진 점을 감안하면은 꼭 졌다고 보기만도 어렵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사퇴하라는 내부 여론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꼭 졌다고 보기도 어렵지만은 친한계를 중심으로 사퇴하라는 요구도 있는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감안을 하게 되면은 이 조만간 재신임 투표로 당원들의 총의를 물을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라고 했으면은 뭐 최고위원급 정도가 취재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특히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다음 날 어제 페이스북에 그런 거를 올렸죠.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 자, 그래서 이 아쉬운 선거 결과 송구스럽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자, 당원 동지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라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당원들에게 호소를 하는. 그래서 당원들의 이 선택을 다시 한번 받겠다는 그 기사 내용이 지금 주간조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 대표가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 한동훈 복당론하고도 무관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세기를 받기 위해서 이 한동훈 복당론 가지고 이게 한동훈 복당하고 장동혁 대표의 거치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체제에서는 도저히 복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장동혁 체제에서는 한동훈의 복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장동혁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기를 받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다 당원 투표에 붙여보자. 자, 이런 방안이 아마 내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주간조선의 취재원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쪽인 것 같고 또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은 지금은 분산시키면 안 된다. 원내대표도 새로 뽑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중론을 거론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친한계를 중심으로 계속 사퇴론 이런 것이 나오고 한동훈 복당론이 나오지만은 여기에 또 반대하는 쪽도 서서히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가 한동훈의 복당에 대해서 들어오면 분란을 일으킬 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완전히 세기를 박았죠. 못을 박는 발언을 했고 또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도 이진숙 대구 달성 보궐선거 당선인 이제 국회의원이죠. 오늘 선서를 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CBS 라디오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하지만 교체를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도부 스스로 이번 선거 과정을 되돌아보고 국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겸허하게 반성하고 수용할 것이 있으면 수용하는 선에서 끝이야지 지도부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도부를 바꿔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 이 선거가 4월 달에 비해서 4월 달에 완전히 전패한다는 그런 분위기에 비해서는 그나마 선전을 한 측면도 있죠.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나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단순히 친한계에서 한동훈의 복당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나가고 나서 대안도 없습니다. 대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누구 비대위원장을 시킬 거냐? 전당대회를 조기할 거냐?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 이렇게 마치 개선장군처럼 점령군처럼 이야기하는 여기에 응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복귀 문제, 복당 문제는 이것 역시도 당 지도부는 전당원 투표를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주간조선의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이죠. 한 일주일 전에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한동훈 복당 여부에 대해서 당헌 당규상 복당할 수 있는 경로가 아예 없진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 내로 할 수 없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결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당원들에게 또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복당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은 100%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자, 그런 당원 의사 없이 뭐 복당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동혁 그 대표의 거취 그리고 그 한동훈의 복당 논란에 대해서 딱 한 가지 길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 자, 그 방안이 아마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당원들 중에서 과연 한동훈의 복당을 바라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 될까요? 장동혁 대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 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선택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위원총회에서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뭐 임기가 어차피 1년 임기인데 임기 한 열흘 남았죠. 열흘 남았는데 조금 열흘 앞당겨서 사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월 안에 새 원내대표를 좀 출범을 시켜야 된다는 6월 안에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서둘 앞서 한 열흘 앞서 사퇴를 했는데 지금 후임으로 꼽히는 사람이 뭐 김도업, 정점식, 성일종 이렇게 뭐 하마평이 나오는데 과연 이 사람들로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여기 또 한동훈 쪽에 가까운 입장에 동조하는 뭐 이런 김도업 의원이나 이런 사람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인물들이 과연 강력하게 송원석 원내대표도 제대로 투쟁 못했죠. 자, 그런데 그 비슷한 캐릭터가 과연 강력하게 해나갈 수 있겠느냐. 좀 투쟁력이 강한 인물로 좀 추가로 원내대표라는 짐을 좀 짊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가령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원내대표를 한번 했죠. 그때 아주 강하게 싸웠습니다. 나경원급 정도 되는 그런 원내대표 출마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